멕시코의 상황은 최근 몇 시간 동안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할리스코 카르텔의 두목인 엘 멘초가 제거된 이후입니다. 누에바 헤네라시온, 즉 신세대 카르텔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연쇄 반응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동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앞두고 계속해서 자국 군대를 이동시키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를 뒤흔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월 22일 일요일 밤부터 오늘 2월 23일 아침까지 끔찍하고 극적인 폭력의 물결이 휘몰아쳤습니다.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멘초가 제거된 것이 확인된 이후였습니다. 작전은 할리스코의 타팔파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를 고강도 작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보 지원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멕시코가 작전을 실행했고 미국이 정보로 지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멕시코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왜 나라의 절반이 불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엘 멘초가 사망한 이유입니다. 카르텔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작전 결과가 전해지자마자 바로 마약 조직의 도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아 도로가 폐쇄되고 트럭과 자동차가 불타고 보안군을 향한 조직적인 공격과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지역, 특히 할리스코와 미초아칸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까지 멕시코 국가방위대원 최소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카르텔 측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민간인 피해도 비록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소요와 교전 과정에서 최소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국가가 겪고 있는 상황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한 수많은 영상들은 멕시코 당국이 발표한 대규모 도로 봉쇄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였던 시간 동안에는 사태 첫날에 약 252건의 봉쇄가 있었다고 보고되었고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메시지는 이미 전달된 셈입니다. 몇 시간 동안 전체 지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차례 발생한 소요 사태로 인해 다양한 지역의 일상생활이 크게 마비되었습니다. 할리스코에서 비에네스타르 은행 지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이 보고되었습니다. 최종 집계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범위는 18개에서 20개 지점이 피해를 입었고 손상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편의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쿠라도의 최신 소식, 유니콤의 최신 소식, 범죄 조직이 은행과 상점을 공격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신 소식, 상황의 최신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 어디든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공포의 방식입니다. 언제든지요. 슬라임의 최신 소식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SNS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영상들이 실제이지만 예전 영상이나 다른 지역의 영상 또는 단순히 SNS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생성 영상들도 등장합니다. 이런 영상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NS에서 보는 내용이 정말로 확인된 정보인지 공식 수치와 일관된 보고서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흔히 그렇듯이 공식 정보가 매우 편향되어 있을 때는 SNS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SNS에서 보는 어떤 영상도 무조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잘 확인하세요. 또한 멕시코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린 출처에 따르면 카르텔이 사람들이 가득한 슈퍼마켓 안에 수류탄을 던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을 포함한 여러 소요와 특정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무장 경호를 받으며 멘초의 시신이 마치 무기와 사이렌이 울리는 장례 행렬처럼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맨 초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멈춰서서 무장한 국가방위대 호송 차량을 지켜봤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조직범죄 전문 검찰청으로 향하는 법의학 구급차가 호위받으며 이동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이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간 권력과 폭력의 대명사였던 남자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엘 멘초는 타팔파 산악지대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공중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동 중에 사망했고 그와 함께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수배 중인 카르텔 보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도로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차량들이 불탔고 도시에서는 상점들이 불에 탔으며 두려움은 국경을 모르는 연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호송대는 국가의 장례 행렬처럼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신만을 호위한 것이 아니라 피와 불로 점철된 한 시대의 상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두려움 그 자체였고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 두목의 잔혹한 죽음은 치안의 볼거리이자 종결의 의식 그리고 완전한 국가적 드라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런 두목의 죽음이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후계자가 있어 조직이 폭력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리더십이 분열되어 내부 다툼과 과도한 세력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구역, 경로, 사업을 두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엄청난 타격을 주더라도 즉각적인 위험은 매우 폭력적인 재정비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멕시코에서는 강한 정치적 비난도 돌았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런 때는 누구나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대가를 치르는 건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민들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 내일 진정될 것인지, 내일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입니다. 왜냐하면 카르텔이 며칠 동안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내부 분열이 있다면 멕시코는 일부 지역에서 특히 불안정한 시기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전개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멕시코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모든 멕시코인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 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멕시코가 불타고 있는 동안 여기 분위기도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체스판에 말을 올려놓고 게임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준비 과정입니다. 미국은 오늘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한 나라가 대사관 비필수 인력을 대피시킬 때는 단순 대비가 아니라 실제 위협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행 경보는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들은 레바논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레바논의 베이루트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글쎄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될 경우 미국과 이 지역의 미국 자산을 상대로 가장 먼저 전개될 요소 중 하나가, 그리고 물론 특히 이스라엘을 상대로는 레바논의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좋든 싫든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이란의 주요 지역 무장 세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특히 베카 계곡과 같은 지역에서의 공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란과의 더 큰 충돌에 앞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표적 공격의 일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 정보국장이 이스라엘 언론 마리프에서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이 전면적인 지역 충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예멘, 시리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또한 전 정보국장의 강력하고 중심적인 힘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와 IDF가 다수의 적을 상정한 현실에서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며칠 동안 치열한 대치가 필요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IDF 관계자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헤즈볼라와 직접적인 충돌에 들어갈 경우
헤즈볼라에 가하려는 타격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타격은 조직이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거의 매일 특정 목표를 겨냥한 공격을 2-3주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휴전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과의 전면전,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IDF가 테러 조직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지역에서 벌이는 큰 움직임의 일부로 그들의 등장도 보게 됩니다. USS 제럴드 포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오늘 이미 지중해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스의 크레테에 있는 수다만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추적 보고에 따르면 예상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4-48시간 안에 이스라엘 해안 앞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항구에 정박하든 하지 않든 전략적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며 단순한 존재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중요한 전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을 상대로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분쟁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이미 이 지역 전역에 배치된 12척의 구축함과 미국이 배치한 거의 200대의 항공기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여기 중동에서 미국은 자국 전투력의 40%를 지금 이 중동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오늘 미국의 군용 수송기와 공중급유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군사 배치와 동시에 이란과의 대화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공식 대변인을 통해 어떤 공격이든 심지어 제한적인 공격이라도 침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에 대한 대응은 그들이 자위권이라고 부르는 범위 내에서 맹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펜타곤 소식통에 따르면 여러 매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지난 6월에 마그나와 해머 작전과 유사한 제한적이거나 표적화된 공격을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협상에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공격이 실패하고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계속 거부한다면 트럼프는 이란을 약화시키고 정권을 와해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명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 언론에서는 미군 전략사령부 자체에서도 군사행동을 통해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복이라는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소모전을 고려해야 하며 그 임계점이 항복이든 아니면 바시아르 아라사드가 시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협상을 통한 출구 전략이든 전쟁 중에 이란 정권의 고위 지휘관들, 특히 핵심 인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번 목요일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담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명령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번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방문을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멕시코에서 할리스코 대형 카르텔에 대한 거대한 타격이었지만 이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은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범죄 조직이 재정비할 실제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동은 어떤가요? 준비 신호, 대피 신호, 억제 신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수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글쎄요, 그게 바로 매일 반복되는 불확실성입니다. 멕시코와 여기 중동,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큰 말이 움직이면 판 전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의 충격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을 올릴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